유아자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엄마 신체에 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는 어디서 태어나냐, 아하. 어떻게 생기냐.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만져요. 요즘은 정말 많아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건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오늘은 고딩 엄빠에 출연하셔서 성교육 코칭을 해주셨던 바로 그분, 성교육 전문가 이시훈 선생님 모시고 유아기 성교육 방법에 대해서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오고 싶어요.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성교육 강사 이시훈이고요. 지금은 와이미 성교육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현장 강연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오늘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 모셨던 이유는, 또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즘 제가 강연장에 가면 그렇게 유아성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죠? 유아자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엄마 신체에 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는 어디서 태어나냐, 아하. 어떻게 생기냐, 이런 질문들에 엄마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계세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 모시기 전에 무물보를 먼저 진행을 해봤어요. 살아있는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답변 드리고 코칭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은데, 성교육은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 요거는 좀 모든 부모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같이 주셨거든요. 자, 이거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직은 영아, 유아 이때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이때 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오거나 미디어를 통한 노출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에게 성에 대한 정보나 표현을 많이 넣어주면 아이가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수 있을까요? 어렵죠.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자가 욕심을 내서 설명하려면 어린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마냥 받아들이는 학습자가 놀라거나 소화가 안 되면,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의 적기를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급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게, 각종 사건 사고들도 많잖아요. 네, 걱정되는 마음에. 맞아요. 성범죄 사건도 많고 표현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려 없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제 깜빡이 좀 켜주세요, 엄마 극혐이에요, 무서워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과 교육을 많이 해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교육에 좋은 시기는 초5에서 중1 사이.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실 영유아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거나 행동들에서 관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법만 좀 잘 하면 되지, 막 앉혀놓고 성교육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앉아봐, 귀 열어, 말 들어간다, 따다다다는 굳이 필요 없고요. 불필요한 자극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까지 물어오지 않는데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친구한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막 낙인 찍힌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영유아기 때나 이 어린 시절에는 물어오는 것만, 발생한 상황만 설명하셔도 100점은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누가 해주면 좋을까? 사실 아들은 아빠가 당신이 좀 해봐 네네. 라고 할 수 있고, 네. 딸은 내가 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주 양육자 혹은 편하신 분이 하시면 돼요.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네.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네. 양육자가 하면 된다. 네, 어색하고 평소에 지적만 많이 하던 분이, 안 돼, 이렇게 일어나, 예의 지켜, 이렇게 하시던 분이 네. 성같이 개인적인 영역, 되게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되는 영역, 예를 들면 엄마 나 몸이 좀 이상해,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말을 친밀하면 할 수 있는데, 아빠가 너 잘못 입은 거 아니야? 속옷 이상하게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것 같으면 말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밀도가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할 필요는 없다. 네, 그 프레임에 안 갇히셔도 된다. 네.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았는데요. 그 어머니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영역이기도 해요. 네. 유아자위의 영역인데, 아이가 유아자위를 할 때 이제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까, 현명한 대처법을 좀 많이 알려달라는 질문은 정말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네. 몸을 보니까 네, 편하게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현장 학부모 강연을 정말 많이 가는데 가면 항상 강의 다 끝나고 막상 본강의 질문 없다가 네, 네, 네. 끝나고 저 멀리 서 계시는 분 계세요.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맞아요. 손 들고 내 아들 내 딸이 이런 행동해요라고 하면 뭐야 저 집 이상해? 라고 네, 할 것 네, 같으신가 네. 봐요. 네. 개별 질문의 마지막에 오셔서 사실은 저희 아이가 저희 성관계를 봤어요. 부부관계를 봤어요. 이 질문이랑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만져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건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쵸.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4세에서 7세 조금 확장하면 10살 정도까지 정말 많이들 쪼물락거려요. 맞아요. 아들도 딸도. 저도 이렇게 유아자유라는 단어를 편안하게 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저도 교육기관에 오래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저의 교육의 대상의 아이들이 0에서 7세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네. 만 3세쯤 이제 음. 4살, 5살, 6살쯤 되면 자유하는 행동을 놀이 시간에도 하거나 낮잠 이제 시간에도. 네, 낮잠 시간에 정말 많이 해요. 호기심으로 이제 넣어서 만지기도 하고 베개에 비비기도 하고 뭐 이불에 그러기도 맞아. 하고 책상에 또 그러기도 하고 모서리 이런 데. 네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이걸 보는 순간 일단 당황. 놀랬어. 처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그래서 될까요? 대처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대처를 할 때 부모의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어머님 스스로 납득이 되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 이건 이상한 행동이야, 문제 행동이야, 얘는 좀 관심 많은 애야 라고 한쪽 방향으로 편향돼서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랑 점점 거리를 두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문제 행동이 아니다. 사실 오감놀이, 촉감놀이 인지 발달 시킬 때 귀가 좀 늦게 발달하니까 귀에 말을 천천히 해준다, 손 이것저것 만지게 해준다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다가 뭐 가져가 되는 시기도 그쵸, 있고 구강기. 구강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얘 감각 발달되네 너무 좋게 보다가 성기 쪽의 감각이 발달될 때는 어머 얘 좀 이상한 생각하고 유난하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 아님 을 먼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 몸을 탐색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렇죠. 그냥 네네. 털이 좀 나가서 고기를 좀 긁었어. 어머 더러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늦은 아이들은 초2, 3 때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정말 보편적인 행동이다라고 마인드셋을 하신 다음 이제 접근하시면 좋은데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행동이 뭐고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자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가 신체가 다 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전, 염증,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에게 자 이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도파민 뿜뿜 뭐 하루에 3번 하려고 강한 남자 강남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접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만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네. 자 입에다가 뭐 가져다 댈 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건 너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칠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위험한 거 가져다 대지 마. 안 닦은 손으로 가져다 대지 마. 였잖아. 비슷해. 또 소변 글로밖에 못 보는데 뭐 물건을 갖다 댄다던가 강하게 자극을 주면 상처가 생기고 아야하고 염증 생길 수 있지. 안전 건강 문제를 일단 설명해 네, 주시면 네, 네. 좋다. 그런데도 행동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쵸. 막 숨어서 막 이불 사이에서 베베 꼬고 아침에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문대고 그때는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성적 자극이 다른 자극에 비해서 약한 편일까요? 센 편일까요? 센 것 같아요. 되죠. 네. 센 쾌감이에요. 네네. 그에 준하는 다른 행동을 하게 해줘야 돼요. 땀을 펄펄 흘릴 정도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든 몸쓰기 놀이든 아니면 뭐에 몰두하는 거든 애매하게 하는 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악이 이거예요. 우리 딸이 성적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에베 안돼 저기 봐 야 애니메이션 하나 보자 타요 보자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거. 잠깐 회피했다가 네. 숨어서 해요. 그쵸. 몰래 더 이상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각 잡고 아주 진하게 놀 수 있게 돌려주셔라. 그리고 전 이걸 제일 추천하는데 이 촉감만 촉감이 아니잖아요. 그쵸. 성기 말고도 촉감이 많아요. 맞아요. 거기를 완전 제대로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뚝이면 팔뚝, 종아리면 종아리, 아들, 딸 종아리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그 섹션을, 신경이 연결된 그 섹션을 집중적으로 한 3분, 5분? 좋지 않은 건 안 하는 만 못한 거.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팔뚝을 한 3분, 어깨 쪽 3분, 종아리 3분, 성장 마사지 해주자 이렇게 쭉쭉 마사지 해주면 생각보다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충분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이제 감각적인 욕구가 좀 강한 편이라서 항상 자기 전에 어차피 로션을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쵸, 애기들은 그쵸. 자기가 안 바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죠. 누워있을 때 로션이나 오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좋은 너무 방법이 좋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예 이런 행동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한 2, 3일 같아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사실 그건 다 하고 계시니까 그쵸. 그런 자극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또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은 조금 커도 좀 궁금해할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 5살, 6살쯤 되면 하기 시작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네. 나는 어떻게 나왔어? 어디로 나왔어?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엄마들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어떤 용어를 써야 되나? 막 좀 당황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5살, 6살 때 애기는 어떻게 생겨요? 아빠 거에 있는 게 엄마 몸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아빠 거 떼서 던지나요? 뽀뽀하면 되나요? 정말 별의별 질문을 정확하게 모르고 어른들이 오히려 회피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호기심이 그렇게 또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하면 설명을 해줘도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가 뭔가 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성관계 스킨십까지 혹시 피임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 있을 때 그 자체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학습자인 아이마다 환경마다 대응이 다 달라요. 고민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역질문을 해요. 성전한테 어떻게 만나요? 라고 물어보면 물어봐줘서 고마워. 근데 어디서 알게 됐어?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요. 그러면 나 책에서 봤어. 유치원 셔틀버스에서 오빠가 알려줬어. 드라마 봤는데 좀 다른 행동을 하던데 이렇게 종류별로 다양한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엄마 정전환자 어떻게 생길지 몰라. 요 아이인데 자 앉아봐. 피임이란 말이야. 책임의 무게는 뭐 현대적 피임은 뭐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 수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준을 잡는 방법이 아이한테 역질문을 해서 네.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확인한다. 근데 그 수준이 높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전환자도 잘 모르겠어. 아기가 어디로 나오는지가 궁금해. 똥구멍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똥구멍은 아니야. 아기 나오는 거, 세변 나오는 거, 소변 나오는 거 따로 있어.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거기서 뭐 자궁이 어떻고 질이 어떻고 그림 보여줄게 막 그려가면서 인형 갖고 설명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이해를 다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더러워, 징그러 직접적인 묘사나 그런 퍼포먼스가 어린아이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혹시 그러면은 설명을 할 때 그림책을 아이 수준에 맞는 정도의 그림책을 활용하면은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활용하면 참 좋아요. 간접적으로 보이게 설명하면 좀 부담이 덜합니다. 헉,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네. 이런 건가 봐. 이렇게 교육 자료를 보시면서 참 좋은데 만화책, 뭐 Y책, 사춘기 여성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표현되는 그림이 조금 과해요. 자극적일 수 있는 영화기, 유아기 성교육 책도 봤는데 요즘은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적확한데 네. 그게 아이들한테 너무 노골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인 그림 자료는 활용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VOD를 만들고 있어요. 네네. 학생용 VOD인데 네. 그거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소화 가능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아마 7월에 론칭이 될 텐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유치원 아이들한테 컨펌을 받았어요. 괜찮아? 안 부담스러워? 그 아이들도 소화할 수 있게. 꼭 저희 VOD를 안 보셔도 되니까 그림 자료를 어머님이 한번 먼저 보시고 네. 우리 아이가 이거 보면 놀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신비 아파트도 못 봐. 우리 딸은 좀비 영화 절대 못 봐. 그거랑 이 교육 자료랑 매칭해 봤을 때 수용 범위를 좀 확인하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성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오죠. 그렇죠. 남자, 여자를 알게 되면서 아이들도 되게 귀엽게 우리는 우리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런 게 또 생기거든요. 너무 이제 귀엽다. 그러면서 엄마의 신체가 아들과 다르네, 또 딸이 아빠의 신체와 다르네 이렇게 이성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길을 걷다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을 때 저거 뭐야? 먹어보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꼭 모든 걸 다 대상화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적 대상화를 맨날 해? 는 아니고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을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신기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손이 나가거나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질문해준 거 고마워. 근데 지금 사람 많으니까 우리 둘이 있을 때 얘기하자. 라던가 아들 입장에서 엄마 나랑 다르네? 딸 입장에서 아빠는 이거 뭐예요? 이런 게 왜 있어요? 이런 거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아빠는 엄마는 지금 이 얘기하기 싫어. 나 지금 못 안아주겠어. 5분 뒤에 얘기하자.
이렇게 매번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아. 매번 포옹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호기심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면서 질문하고 상대의 의사를 박아야 되는구나를 인식시키는 그 감수성의 영역을 고려해서 설명해 주면 더 좋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그쵸, 자기 신체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불편한 그렇죠. 거는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눈치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성만큼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요즘 시대에 특히 더. 네네네. 그래서 아빠, 엄마에게 막 말하는 거 너무 좋은데 말할 때도 약간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유리하더라. 요즘 시대에. 며칠 전에 저 좀 깜짝 놀랐는데 친구들끼리 배꼽 보여주고 어. 찌찌 보여주고 네.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를 사람들한테 신체를 보여주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네. 또는 친구가 요구를 한다고 또는 너가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너무 좋죠. 가르쳐 주긴 했거든요. 그거 상황은 바로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이나 안아주는 스킨십 이런 것도 매번 오케이보다는 5분 뒤에 오케이, 내일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명도 조절. 이거랑 조금 이어서 이성 가족 간의 목욕 분리. 그렇죠. 요것도 질문 많으시거든요. 어릴 때는 아무렇지 않게 아빠가 딸 샤워시키고 엄마가 아들 샤워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분리를 언제 좀 시켜주면 좋을까요? 사실 이 목욕 분리 혹은 부모와 몸 변화를 안 보이게 할까 이거에 대한 이슈는 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적으로. 한 20년 전에는 그냥 해라. 같이 해라. 엄마 아빠 벗고 다녀도 된다. 내추럴한 게 좋은 거야, 캐주얼한 게 좋은 거야 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가리는 걸 좀 추천해요. 분리해주는 걸 추천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아이 씻기고 부모님도 씻으시고 그럴 수 있죠. 굳이 엄마 아빠가 매번 내추럴하게 샤워 같이 하고 보여주는 건 비추합니다. 저희 아이들 연령대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남매끼리 샤워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체에도 관심을 가지는 장난치고. 네네네 장난치고 하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은 분리를 좀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3살, 4살, 5살, 7살 언더에서는 그렇게 사건화 될 만큼 네. 짓궂은 장난,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다거나 뭐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물 장난하다가 톡톡 치는 요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맡고 싶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초3, 4 때부터는 정말 발육이 조금씩 시작되는데 네. 그 행동이 남매끼리 가족끼리 하다가 친한 여사친, 네. 친한 남사친 앞에서 툭툭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들은 그걸 다 문제로 사건화돼서 보니까 이걸 사건화된 상태에서 접하면 이미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경계에 조금 대해서 분리를. 네, 인식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된다. 네, 인식시키는 거.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애정하는 채널에 나오게 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소장님 컨텐츠를 항상 보면 그 진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태도 정말 리스펙합니다. 근데 그 태도를 가지고 성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좋은 출발선이고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이 참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너무 엄마 아빠가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물어올 때 우리 아이 주변에 중거 집단의 변화가 생길 때 미디어 사용이 많아질 때 이럴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성교육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서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도움되는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